그 두 번째 이성균 씨 관련해서 그 새끼마담이라는 그 굿플레이스라고 하는 역삼동에 있는 언주역 주변. 언주역에 예, 있는 예. 그 장소에서 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거 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굿플레이스에 있는 저는 그 유 어쩌고저쩌고 하는 네, 이름. 1차적으로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좀 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해주세요. 뭐 1% 상류층이 이용하는 멤버십 룸사롱이다. 이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뭐 멤버라고 한다면은 그 마담이나 새끼마담 전화번호를 알고서 예약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멤버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골프장 멤버십처럼 아니면 네. 콘도 멤버십처럼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서 주고서 이렇게 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프리덤 앤 라이프라고 하는 매체에서 단독으로 오늘 여러 개 올렸습니다. 강남 언주역 굿플레이스는 마약업소이고 단골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 대기업 회장들이 많이 다닌다. 여기 나오는 아가씨들 80%는 다 마약 전과자들이고 20대 초반들만 사실은 좀 활동할 수 있다. 또 그런데 손님들의 50%는 마약에 쩔어 있다. 근데 이 마약은 북한산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포장한 것 같고요. 그 내용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하나하나씩. 강남 언주역 굿플레이스는 마약업소다. 룸사롱인데 마약이 그걸 유통된다 이런 거겠죠? 유통은 됐겠죠. 그다음에 단골 명단을 이 매체에서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대기업 회장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내연녀, 대마담, 유인영 부터 마약 전과자다. 이 여자는 마약 전과자인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수감 생활 했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예. 네. 근데 뭐 아가씨 80% 그건 손님 너무 50% 과장이고. 이 과장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그다음에 또 이곳에서 이제 그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그 접대 여성으로 네. 종사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제 그 아가씨들 사이에서 이 접대부들 사이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대마초는 부분은 조금 다른 가게에 비해서 많아요? 조금 퍼져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주 타겟이 됐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있잖아요. 지금 네. 가세현하고 BTS가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BTS의 그 멤버 네. 5명 중에 2명이 특히 군대 안 간 5명 중에 2명이 아주 단골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 얘기가 퍼지면서 가세현 아미들이 가세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BTS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BTS 측에서는 전혀 전혀 사실무근이다. 네. 명예훼손 우리는 이런 거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 룸사롱에 가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기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모두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던 사람은 뭐 가곤 하겠지만은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그곳에서 뭐 단순히 뭐 성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약물이라든가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출입을 해서는 안 될 곳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제 옆방에 누가 와도 이 다른 방에서는 알 수 없도록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룰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네. 누가 이렇게 출입을 하면은 금방금방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 한 자리에 그 접대 여성이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방을 옮겨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방에는 누가 와 있고 뭐 저기 저 방 그래서 예전에 이제 IMF 때인가요? 그 벤처 사업할 때 여성분들이 꽤나 많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경우도 네, 그랬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네. 하기 정보를.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BTS 같은 경우에 음.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그건 이 좀 마당에 너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예, 될까요? 해 주세요. 1990년대에 음. 네노라는 그 남성 그룹이에요. 아, 어. 그러면은 H.O.T인가? 아니 몰라요. 저는 몰라요. 사실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 몰라요. 예. 그런데 근데 이 그룹이 멤버들이 그 청춘이다 보니까 이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그곳을 명칭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알았어요. 예. 청량리를 가요. 아, 예. 그렇구나. 했는데 소문이 안 나요. 왜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음. 그들이 그런 곳에 오는지. 그렇지. 사실은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문이 안 나기 때문에 안 예. 났던 그 경우도 있어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미 시효 지났으니까 지금 말해도 된다 이런 것 예. 같은데 예. 사실은 그 BTS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아미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네.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명성이나 이런 데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안 믿습니다. 그 말. 가세연이기 때문에 특히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마약 공급을 보통 이제 어떤 매체의 기사를 보니까 의사한테 처방받은 걸 가지고 돌렸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돌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처방은 굉장히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돈을 받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이제 유통시킨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향정 약품이지 않나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균 씨에 대한 혐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마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정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은 이 향정 같은 경우에 뭐 이성균 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구매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성균 씨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약물과 관련해서는 다른 약인 줄 알았었다고 이성균 씨가 맨 처음에 처음에 밝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신빙성 있게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성균 씨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모발하고 소변 검사를 따로 했는데 네.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복용한 것까지 다 이제 네.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검사는 1개월 정도 아마 나오는 걸로. 그리고 간이 검사에서는 한 5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했던 것만 나오는 걸로 좀 네. 알고 있어서 아마 이성균 씨가 본인이 안 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인 것 같이 보이죠. 문제는 이제 빅뱅 지드래곤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오늘자 기사로서는 이제 경찰이 한 발 조금 물러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드래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영장이 기각됐거든. 예. 지드래곤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압수 그러면서 영장이. 예. 뭐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한 다음에 소환을 할 것이고 소환할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러면 좀 수상하기도 한데 왜냐면 지드래곤이 그 엄청 유명한 정관 변호사님을 수임했는데 네. 그분의 수임료가 20억이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물론 네. 본인들은 이제 그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가세 했습니다만 따로 내는 건가요? 원래 부가세는 내야 되죠. 네. 근데 20억은 사실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근데 또 워낙 이제 유명하신 네. 분이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완전 무결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면 사실 20억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수임료 20억. 아휴. 뭐 돈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참 뭐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남자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네? 여자보다 남자가 좀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왜요? 털이 많아서? 어떻게 아세요? 과거에 한 여성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모발 검사 결과는 한 달 정도 나옵니다. 내 성격 깔끔님. 네. 과거에 한 여성 연예인은 이제 그 대검 마약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성균 씨처럼 이제 출두하는 것까지도 알려졌는데 네. 그때 당시 다 제모를 했어요. 음. 제모를 하고
머리도 가발을 쓰고 갔어요. 세상에. 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그랬어요. 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남자는 어. 만약에 이선균 씨가 네. 머리 없이 가발을 하기도 워낙 특이한 대머리로 얼굴이기 가야지 때문에 뭐. 그래도 참 어려운 게 근데 그래도 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러면 그런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음. 다시는 안 그러는 방향을 택해야지.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니라고 극구 저 부인했었잖아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믿었어요. 엄청 실드 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믿을 수밖에 없게 또 말씀도 하셨고 믿고 싶었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제2의 그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속는 건가요?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30년 하면서 대표적으로 속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마담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자인가. 그 마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곳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카톡 하나 네네,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를 했던 여성 적객 한 친구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내용은 나왔는데 만약에 BTS가 출입을 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해줬겠죠. 그러니까 BTS 얘기는 말고 전 BTS 얘기는 안 믿으니까. 제 말은 그 마담이 네. 엄청 인기가 많고 유능하고 강남에서 1등을 달리는 마담이라고 손님들이 엄청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아닌데 뭐 그냥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 알고 얼굴도 알아요? 얼굴은 제가 한동안 이름은 조금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뭐 탑이라고는 아닌 그건 것으로 또 저는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화류계도 유행을 갖다 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이 굉장히 되는데 조금 핫한 곳인 것만은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에서 조금 놀랬던 거, 네.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이성균 씨가 많이 외로워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물어봤냐면 그 마담이 이제 그 업소에 오는 손님들 이제 술 마시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거잖아요. 그분들을 잘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고 바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서 말 못하고 이럴 때 좀 바깥에 방황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 참 그 착한 영희 변호사님입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거기 가면 다 외로워요. 아 그런 거예요? 나는 또 외로운 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다 외롭고 다 슬프고. 아 그래? 네? 아, 진짜 그런 거 맞아? 하고 네. 당연히 뭐 오빠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아 그렇게 좀 친절하게 말해주는구나.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하니까는 뭐 어떤 상술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선균과 마약을 함께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인 새끼 마담 김모모 씨를 이 대장 마담이 유독 아꼈다. 왜 그러느냐? 방을 항상 가득 채우는 능력 때문이었는데 이선균이 많이 외로워해서 이런 친화력에 끌려 그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말이 세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유모 대장 마담님은 내연 관계인 대기업 회장들이 되게 예뻐했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남다른 기술과 미모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 나온 기사 거예요. 좀 잘못됐어요. 기사가 잘못된 거죠? 네. 맞아요. 아니 그 단어 자체가 유인형과 내연 관계인 대기업 회장들이래요. 그러면 내연 관계를 갖다가 대기업 회장들이랑 여러 명이랑 관계를 하고 있는 거. 그 대기업 회장들 아무리 그래도 그 꼴은 못 보죠. 여러 사람들이랑은. 또 디테일에 강하시네. 네?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좀 과대포장이 많이 된 것 같고. 여기 왜 갑자기 또 북한이 등장?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가 실려 못하는 게 왜 앞에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마약이 유통되게 된 게 북한산 마약인 것 같다. 뭐 중국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북한산 마약이 순도가 되게 높은 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전 좀 사실 그거는 아니고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제 이성균 씨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성균 씨 이혼 얘기까지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이선균 씨나 아니면 연예인이 음. 주 타겟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면 이성균이나 연예인을 조사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네. 동네에 네. 마약이 너무 유통되니까 그다음에 조사하다 나온 이 거죠? 사건에 연루된 음. 일반인, 그러니까 이성균 씨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GD, 음.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제외를 해 놓고 보면 다 마약과 관련된 전과자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약 사건 잘 아시잖아요. 네. 잘 그러니까는 압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스킵을 해 주고 봐 주는 음음. 경우가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이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묵혀 놨던 사건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음. 자신의 혐의를 그래서 일부러 벗고자 예 적극적으로 벗고자 제보했다고 이제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연예인을 분 거죠.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어. 해서 이게 나온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들 사이에서도 또 역학관계들이 음. 이 조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이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누군가를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복수심이 있었어. 누군가가. 그다음에 또 한 친구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불었어요. 음. 그랬더니 이 친구를 보니까 음. 또 본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된 것이지, 뭐 저 민주당 모 의원의 말처럼 이렇게 음. 만들었다거나 이런 건 기획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제가 인제 솔직히 마약 사건 몇 개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약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위에 윗선 좀 불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 예. 그래서 그냥 윗선들을 이렇게 잘 불어요. 그래서 네. 마약하는 사람들 믿으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인제 불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한테 이제 자수하겠다 그래 가지고 네. 제가 이제 경찰청 마수대 연결을 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직접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럼 이 친구가 했다 그러니까 잡아가라 그러니까, 음. 자수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라 그랬는데 그냥 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네네. 있고 내지는 그에 바쁘다고 상응하는 더 큰 바쁘다고? 바쁘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상응하는 더 큰 상선을 불어서 또 이제 공적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성균 씨가 짊어져야 될 짐은 앞으로 사실은 다시 방송에 복귀하거나 이런 게 어렵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본인이 마약 같은 거 연루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못 만들게 하거나 중간에 하차해야 되거나 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지니 TV에서도 이성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막 선전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런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면은 위약금 같은 거를 보통 물어내야 되는 조항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물어내죠. 엄청나게 위약금을 물어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뭐 될까요? 수습이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수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 더 타격이 있는 부분이 워낙 이미지가. 반듯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예인이 뭐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네.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하게 사는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연예인 예. 친구 말고 예. 그다음에 일반인하고도 계속 관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어때요? 김대호 기자님 오시니까 너무 재밌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성균 씨가 이제 경찰 조사받고 1차 조사받고 자신의 승합차인 카니발에 타던 장면이 있어요. 지금 네. 자료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그 안에 카니발을 탈 때 안에 여성분이 있었어요. 머리가 긴. 그러니까 머리 이 뒤통수 쪽만 보였는데 과연 그 여성이 누군지 조금 뭐 관계자 아니에요? 회사 네? 관계자라든가?
예? 회사 관계자 이런 분 관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코디가 그런 자리까지 따라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매니저인가? 뭐 음. 어찌 됐든 숨으려고 이렇게 그 카니발 뒷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제 눈에 그 띄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바람 핀다는 거예요? 아니요. 차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혹시나 예. 아내분이 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혜진 하는 씨가 같이 타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기다리지 있겠다.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럼 그런 뭐 이혼설은 아닐 만약에 것이다? 맞다면은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뭐 이 자녀분들이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까지도 있긴 한데 아. 정말 풍비박산 네네. 수습 맞습니다. 수습 수습이 불가죠.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지 않나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연예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했는데요. 맞아. 그쪽으로 지금 뭐냐면 하고 계시죠? 생각을. 뭐냐면 예. 그냥 후를 터는 게 음. 제일 값싼 해결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네. 맞습니다. 뭐든지 그냥 솔직하고 정직한 게 최고입니다. 네.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인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고 정말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전혜진 씨 지금 남남 드라마 잘 돼 가지고 한창 주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슬기롭게 잘 또 대처하실 거라고 믿고 이성균 씨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마약 투약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부분에 또 상응하는 또 대가를 치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대호 기자님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초창기 때 우리 방송 라방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피디님의 성까지 언급하면 뭐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다 초짜여 가지고 근데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타짜도 하고 다 싶습니다. 초짜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희 전부 다 초짜여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분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항상 필요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래도 인내심 가지고 또 잘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또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오늘 방송이 파일럿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괜찮으면 반응 좋고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한번 편성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리하고 좀 끝낼 생각이기도 네.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 반갑고요. 아직 기억해 주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다음에 또 노영희 변호사님 방송하면서 꽤 오래 했었죠.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 오래 근데 했습니다. 2년이 예. 됐었는데 어찌 됐든 노영희 변호사님 유튜브도 잘 되시고 네. 번창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스카이님께서 기자님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듣기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노복만 TV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 사실 노복만 TV는 이제 저희들 스케줄이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애정이 많은 그런 채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채널을 저는 폭파시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좀 버텼는데 결국 그 채널을 서승만 박사가 이용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서승만 박사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해 가지고 본인 채널을 더 운영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윤선희 씨 시사회 품격하시는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서 공격 많이 당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분들 좀 도와주고 싶고 또 저희 노브마 TV 채널 저희가 우리 박 PD님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거 저희가 또 양도해 드릴 수 있고 저희가 그냥 얼마든지 쓰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서승만 박사가 이용하시니까 저희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희도 또 기회 되는 대로 한번 뭉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랜만에 뵙네요. 상록수님 또 말씀하셨고요. 내 생각 깔끔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